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역의 소행의 선사입니다. 오늘은 Q&A로 알아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과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인 경우에는 50%의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요건이 첫 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 두 번째, 사용자가 2020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여야 됩니다. 2019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근로자인 경우에도 2020년도 보험료의 10%를 경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알아보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는 따로 없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확인한 후에 경감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자동적으로 경감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10인 미만 고용기업이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100에서 120%의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하여 이제 그 사업주에게 세액공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전체 보험료에서 두루누리 사업지원금과 건강보험료 경감액 등은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일부 보험에만 가입된 경우에도 다른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규 가입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면 지원이 중단되는데 그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아니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 한해 그 고용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 중에 이제 중분류 23번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중단되고요. 이 경우에도 이미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고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 중분류 23번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의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시에 의한 퇴사인 경우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여러 지점이나 지사가 있는 영세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근로자 30인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통상 하나의 법인은 각 지사를 포함한 법인 단위로 해서 30인 여부를 산정해 왔는데요. 그 결과 여러 지점이나 지사가 있는 그 소규모 영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전체 근로자가 30인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지점이나 지사가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인건비 등을 자체 조달하는 경우에는 각 지점이나 지사별로 영세 소상공인과 유사한 사업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하나의 독립 단위로 비록 30인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때에는 그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해당 지점이나 지사별로 독립적으로 취업 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와 지점이나 지사의 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 수익으로 조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각 지점이나 지사 단위로 30인 미만이어야 하고요. 과세소득이 3억 원 이상이 해당되는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하나의 사업 단위, 즉 법인 단위로 적용하여 고소득 법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동일 사업주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각각 운영할 경우에 개인, 법인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때에도 각각의 사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30인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 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지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즉 노동자 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간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 된 다음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산정기간 중에 인위적인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지원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인위적 감원이라고 함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 중에 중불률 23번인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인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이 불가합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소득 적용 기준입니다. 개인 사업주가 여러 사업과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단위별로 해가지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3억 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개인 사업 중에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주 요건인 경우에도 공동대표가 모든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즉 고소득 사업주 그리고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의 그 요건은 공동대표 모두의 이 요건에 충족을 돼야 됩니다. 즉 공동대표 각각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고소득 여부를 판단하고요. 공동대표 모두가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 근로시간과 정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따른 업무의 시작부터 그 종료 시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연장 근로시간 등은 제외가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정액급여라고 함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기존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생활보조,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등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즉 초과 근로수당 등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상여금이라든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에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에 해당되는 그 상여금 부분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한 임금, 그리고 통화로 지급한 임금의 월 지급액 중에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에 해당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에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상여금인 경우에는 월 환산액의 20% 그리고 복리후생비인 경우에는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든가 그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인 경우에는
향후에 미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어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10번째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신청 시 소정 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고 전산으로 자동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신청 이후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사유 발생월부터 이미 지원된 전체 금액은 환수될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사항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도 지원되는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서 그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이제 그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지 않는데요.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의 사업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사항입니다. 수습 사용 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그 수습을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Q&A로 알아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1월 중하순부터 해서 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침범을 해서 참 우리나라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데 정말 밉습니다. 정말 경기도 너무 힘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외출도 다 자제하고 다 마스크를 껴가지고 무슨 복면한 사람들처럼 다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진짜 나쁜 코로나19 지금 정말 멀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 열받아.